네, 이가미는 한국어 AI 동아리에 가입해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 회장이 올해는 다들 힘드니까 반만 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아리 회장 부모님이 돈을 빌려줘서 운영비를 좀 일단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가미는 당장 여윳돈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있는데 만약 AI 개발이 잘 안 되면 빌린 돈을 또 회비로 갚아야 할 테고 그럼 회비를 더 많이 걷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생긴 이 여윳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네, 여러분 제로금리 시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이자율을 낮춰서 돈을 푸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칠 수도 없는 이 제로금리 시대에는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도 없기 때문에 확장적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정 정책은요,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을 뜻해요.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이때 재원, 즉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이자를 더해서 몇 월 며칠까지 원금을 갚을게 라는 증서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케인즈를 추종하는 케인지언들은 조세를 통한 것보다 국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계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만큼 소비 수준이 높아져서 국가의 총수요가 늘게 되고 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예요. 반면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요, 케인즈 학파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했어요.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차용해서 이름을 붙인 리카디언 등가 정리를 통해 말이죠. 리카디언 등가 정리는 재정 정책에서 재원 조달의 방법의 차이는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경제적으로 그 의미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케인지언들이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리카디언 등가 정리는 사람들이 소비를 결정할 때 정부 부채로 인해 발생할 장래의 소득 감소를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아요. 정부가 1인당 100원의 세금을 덜 걷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현재 100원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겠죠? 그런데 정부는 조세 수입이 감소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해서 또 충당을 하려고 해요. 1인당 100원만큼의 국채, 만기는 1년, 이자율은 연 5%.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100원을 빌리는 대신 1년 후에 105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발행한 국채의 원금과 이자, 즉 105원을 갚기 위해 1년 후에 세금을 1인당 105원만큼씩 증가시켜야 할 거고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세금 줄었어. 배달시켜 먹어야지. 라는 반응일까요? 아니야. 세금을 내년에 얼마나 더 거두려고 집에 있는 거 먹고 아껴서 저축해야지. 라는 반응일까요? 리카디언 등가 정리에 의하면 가계는 당장 100원만큼의 세금이 줄겠지만 1년 후 세금이 늘 걸 예상하고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00원만큼의 소비를 줄여 저축을 할 거라는 주장이에요. 1년 후에 5원의 이자를 받는 예금 아니면 국가가 발행한 아까 그 채권을 매입해서 1년 후에 105원을 만들어 놓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정책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지 아니면 국채로 조달하든지 간에 가계의 행동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케인지언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세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면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에 대해서 케인지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요. 케인지언들의 반박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이타적인 유산 동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 만약에 국채의 만기가 30년, 50년, 자, 이와 같이 매우 길어서 현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야 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의 경우는 현재 줄어든 세금이 1년 후 내가 내야 할 세금이라는 걸 예측하고 현재의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현재 줄어든 세금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갚아야 할 세금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세금인 상황인 거죠. 이 경우에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성립하려면 소비자가 이타적인 유산 동기를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좀 전에 그 동아리 상황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 동아리 후배들이 많은 회비를 낼 생각을 하니까 내 눈물이 앞을 가리네. 내 후배들을 위해 내가 아끼고 아껴 운영비를 많이 물려주어야겠다. 저축하기 딱 좋은 날이구먼. 이라는 생각으로 소비를 줄인다는 거죠. 케인지언들은 이런 이타적인 동기를 소비자들이 가진다고 가정하는 거는 정말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어요.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의 후생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케인지언들은 국채의 만기가 후손들이 아니라 자신들 생애 안에 도달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할 거라고 주장해요.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볼게요. 예를 들어 철수가 미래에 연봉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현재 대출을 받아 캠핑 장비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철수의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철수가 현재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면 철수가 좀 전까지 대출을 받으려던 상황과 똑같겠죠. 미래에 높아질 연봉을 생각하면서 현재 세금이 줄어든 만큼 그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케인즈 학파에 의하면 리카디언 등가 정리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